안녕하세요. 백종민과 강유정의 테크토크. 저는 백종민. 저는 강유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또 한 주 또 우리 지났고 또 네. 지난 한 주 계엄 탄핵이 이루어지면서 그렇죠. 우리 국내 뉴스가 참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모든 이슈를 다 빨아먹는. 네. 그랬었죠. 그래도 우리 또 테크 뉴스는 또 이어가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국내에 이렇게 좀 시끄러운 사이에 또 해외에 또 라이징 스타가 또 탄생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예, 뭐 라이징 스타라기보다도 이미 뭐 라이징 했었는데 네. 레벨업을 했다. 아, 그렇군요. 네. 1조 달러 밑에 있다가 1조 달러 위로 올라갔다. 네. 이거 굉장히 큰 거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이게 주인공은 저기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 네. 그렇죠. 네. 브로드컴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지금 1조 달러 넘어서 이미 1조 1천억 달러 네.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반도체 업체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엔비디아, 그 다음에 브로드컴, 네. 그 다음에 TSMC로 순서가 바뀌었어요. 네. 원래는 2위가 TSMC였는데 TSMC도 1조 달러를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1조 달러에 안착하는 분위기인데 브로드컴이 갑자기 뭐 20% 뛰고 그 다음에 또 10%또 뛰고 하면서 네. 그냥 단방에 그냥 추월해 버렸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2위 자리에 올라갔네요. 이제. 그 주가 그래프를 보니까 그냥 완전히 치솟는 그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아무래도 이게 좀 이미 반영이 많이 됐다 보니까 좀 이제는 좀 꺾이는 살짝 분위기고 그렇죠. 브로드컴은 이게 치솟고 계속 올라오는 분위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엔비디아가 몇 년 전부터 올라온 걸 생각하면은 브로드컴은 뭐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을 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네. 그 삼성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미안한 얘기지만 한 4배. 삼성의 4배인가요? 삼성이 지금 2,500억 달러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위가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 네. 브로드컴이 1조 달러 이상이고요. 뭐 엔비디아는 3조 달러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TSMC, 그리고 4위가 저기 슈퍼을이라는 ASML, 그리고 그 다음에 5위가 삼성이에요. 네. 그 6위가 AMD, 여기까지가 네. 이제 2천억 달러 네. 클럽이죠. 그 밑에가 이제 퀄컴 이런 순위인데 이 브로드컴이 지금 워낙 시가총액이 많이 치솟아가지고 몇 년 사이에 뭐 1년 사이에 뭐 몇 더블이 됐으니까요. 아, 물론 엔비디아에 비교하면은 뭐 아직은 아닌데 그래도 이 기업도 엄청나게 올라왔다고 봐야죠. 오늘 브로드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최근에 그 주가가 그렇게 급등한 이유는 좀 뭘까요? 이게 실적 발표하면서 네. CEO가 우리가 저기 대형 클라우드 업체 3곳하고 네. AI 칩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3년간 뭐 AI에서 기회를 보겠다. 네. 그 했는데 이런 내용이 그동안 우리는 엔비디아에만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새로운 게 또 있네라는 걸 한번 또 보여주면서 매수세가 몰리면서 네. 이게 주가가 급등하지 않았나. 그렇군요. 또 매수세가 몰리다 보니까 또 숏스퀴즈도 걸릴 수도 있고 공매도 친 사람들 또 다 회수해야 되잖아요. 또 신나게 그러다 보면은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엔비디아에 딱 3분의 1 와 있는데 이게 엔비디아가 더 치고 나갈 것인지 이 브로드컴이 추격을 할 것인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까 그 대형 클라우드 업체 3곳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뭐 구글, 메타, 뭐 중국 바이트댄스라고도 하는데 네. 이게 뭐 앞에도 기존에도 이 브로드컴이 다른 기업하고도 뭐 AI 관련 칩 많이 만든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오픈 AI도 하고도 오픈 AI가 워낙 칩을 많이 구입해야 되니까 네.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런 얘기도 또 브로드컴 하고도 한다고 했었고 가장 핵심은 구글이죠. 구글이라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칩이 있어요. TPU라는 칩이 있는데 네, TPU. 텐서라 그래요 보통. 네. 이게 지금
브로드컴하고 같이 만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애플이 또 브로드컴하고 뭐 서버용 칩을 만들어서 그걸로 나중에 AI를 학습시킬 수 있다. 그런 또 얘기가 나왔죠. 또. 네. 구글, 애플이랑 같이 한다고 하니까 확실히 주목을 받을 만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워낙 시장이 90%가 한쪽에 몰려있던 시장이다 보니까 또 새로운 또 주자가 나와서 이 시장을 또 양분할 것이냐 그런 데 관심이 큰 거죠. 어떻게 보면은 AMD나 인텔이 가져갈 거라 생각했던 시장인데 그들의 시장은 오히려 뭐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인텔은 뭐 거의 뭐 지지부진하죠. 지리멸멸하죠 지금. 그리고 AMD 같은 경우도 주가가 뭐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매출이 오히려 수혜를 브로드컴이 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제 관측이 조금씩 나오는 기대가 나오는 거죠. 네. 아까 구글의 어떤 TPU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엔비디아 어떤 GPU하고 좀 다른 개념인가요? 이거는 저기 애초에 AI를 위해서 만든 칩이라고 보시면 돼요. 딥러닝.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는 애초에 게임을 위해서 만든 그렇죠. 거잖아요. 네. 게임을 위해서 1990년대 중반부터 만들어 온 것이 발전을 해서 엔비디아가 거기다 다양한 기능을 붙이고 소프트웨어 붙여주고 언어 붙여주고 하면서 성능을 치솟게 하면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TPU 같은 경우는 구글이 2016년에 내놨는데 2016년이 뭐냐? 알파고가 나온 시기잖아요. 이세돌이 인공지능에게 졌다. 이세돌 구단이. 그때쯤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벌써 이미 2016년 이전부터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가장 큰 핵심은 아까 좀 전에도 말했지만 AI를 위해서 태어난 칩이다. 요거는. 그러니까 전용 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력 소모도 적고 GPU의 단점이 좀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또 성능 자체로만 봤을 때는 아직 엔비디아 칩에 밀리는 거는 뭐 사실이다라는 평이 뭐 정평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재밌는 거는 구글도 이렇게 자기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쓴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네 학습용은 쓰는데 클라우드에는 또 이 엔비디아 GPU를 대량으로 사들여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네 용으로도 쓰면서 결국 또 엔비디아 건 다시 갖다 쓰고도 하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왜냐? 워낙 구하기 힘드니까. 이거를 빨리빨리 자기네 자체적으로도 만들어야지 자기네 계획에 따라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빅테크들 구글, 애플이나 뭐 메타, 오픈AI 이런 데들이 이제 브로드컴이랑 이제 AI 칩을 만드는 거는 어떤 좀 칩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좀 있는 걸까요? 일단은 칩이 부족한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구글 같은 경우 애초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좀 선도적으로 나간 케이스고 다른 기업들은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좀 뒤늦게 해서 지금 MS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다 칩을 만들고는 있는데 그리고 많이 발표도 했어요. 근데 하지만은 그거는 그 수요를 다 충족하기가 불가능하죠. 이게 엔비디아 칩이 워낙 지금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거 외에 다른 대안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워낙 이것이 100%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해보자. 그런 시도를 많이 하죠. 우리도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MPU라는 걸 개발해서 자꾸 시도를 해보고 있잖아요. 도전하려고. 그런 것들도 그런 니치 마켓을 가장 도전하려고 하고 있고 GPU가 아니라 MPU라는 또 다른 또 조금의 영역이 또 있거든요. 그 부분을 도전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구글이나 이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은 또 더 적극적으로 노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찾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뭐 예전엔 저 이제 브로드컴 하면은 이제 통신용 칩, 반도체 이런 거로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런 AI 칩에서도 경쟁력이 좀 있나 보죠. 제가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회사가 굉장히 히스토리가 복잡해요. 또 뒤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게 미국 기업과 아시아 기업의 뭐 융합에 이게 또 다시 또 역으로 미국으로 가는 그런 케이스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회사가 다양한 시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빌드업을 많이 해온 게 있어요. 지금 이 브로드컴이 내놓겠다고 하는 거는 XPU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전용 칩이라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GPU는 병렬 연산, 그리고 XPU는 AI 딥러닝에 대한 맞춤 반도체. 뭐 사실 뭐 일반인이 따져 보기에는 별 차이 없어요. 우리 강 기자님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게 뭔데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전문가들과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갔을 때는 활용 용도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 자체가 브로드컴이라는 데가 소프트웨어라든지 다양한 네트워크 그런 기술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이 네.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엔비디아도 이 부분에서 이런 기반이 없었으면 성장이 불가능했을 거거든요. 엔비디아가 GPU만 기술이 있느냐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 쿠다는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소프트웨어 언어로 멜라녹스라는 그런 네트워크 관련 프로그램과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을 사들였어요. 왜냐? GPU 안에서 돌아가는 데이터 속도를 처리 속도를 이 뒷받침해 주려면은 네트워크가 무조건 필수인데 네. 지금 뭐 AMD나 인텔 같은 회사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한테 그냥 주장창 깨지고 밀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그러면 결국 브로드컴은 재밌는 기업들을 많이 사놨어요. 소프트웨어 기업, 우리 예전에 많이 취재했던 뭐 CA라는 기업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중국계가 좀 창업했던 기업이죠. 이걸 인수를 했고 VMware라는 또 가상화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또 컴퓨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이죠. 이 회사가 전 CEO가 팻 게싱어예요. 그렇죠. 인텔. 네. 이 회사를 또 인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양한 지금 기반을 갖고 있어요. 그 기반을 가지고 이 AI가 이제 진출을 해서 영역을 넓힌다. 그러면은 지금 다른 기업과 봤을 때 이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벌써 삼성의 4배. 지금 인텔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인텔하고 비교했을 경우에는 인텔의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보이지도 않습니다. 880억 달러. 한 3-4배 차이 나죠? 벌써 그렇게 벌어졌네요. 네. AMD가 2천억 달러니까 벌써 5배가 넘고요.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그럼 백 기자님 보시기에 이게 브로드컴의 AI 칩이 엔비디아하고 좀 경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부 경쟁을 하겠죠. 근데 저는 이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이 쿠다라는 거에 일단 적응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가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말했던 그 네트워크 기능이 지금 받쳐줄 수 있느냐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좀 검증이 좀 덜 됐다. 아직은 더 있어 봐야죠. 그렇죠. 3년 뒤에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3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되고 개발되고 제품이 본격적으로 나올 거잖아요. TPU 같은 경우는 또 지금 뭐 발전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도 엔비디아 블랙웰 칩을 사겠다 그러고 또 엔비디아가 또 출시를 예고한 그 다음 세대 루비라는 칩도 있고 지금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 따라가기가 또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투자 비용과 투입 비용이 엔비디아가 또 엄청나니까 경쟁자들이 이걸 추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쿠션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대체를 한다? 저는 그거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인텔하고 AMD한테는 별로 좋은 뉴스가 아닌 거죠. 인텔 같은 경우는 이번 뭐 올해 가우디란 걸 내놔가지고 좀 많이 팔아볼까 했는데 거의 매출이 없었고 AMD도 과속기가 있거든요. GPU가. 원래 GPU 회사예요. 이를 인수해가지고 같이 합병을 시켜놓은 회사인데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이걸 다시 시작을 해서 하고 있고 이제 실제 매출도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 브로드컴이 이렇게 주문형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근데 주문형이라는 거는 설계를 자체적으로 해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군요. 네. 설계를 어느 정도 자기들이 해올 수 있는 기업들하고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만
판매가 될 수 있고 완전히 판매될 수 있는가 범용적으로 그 부분은 좀 아직 숙제가 조금 남아 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래도 그동안 너무 이제 엔비디아가 독주 체제여가지고 뭐 그렇게 좀 지고 흔드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네. 그래도 다양한 경쟁자가 있다는 거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경쟁을 하면 또 저기 기술 개발로 대한 경쟁도 치열해질 거고 예. 고객에게는 나쁠 게 없죠 일단. 그렇죠. 예. 근데 하지만 또 과연 두 회사가 어느 정도의 격차를 이제 유지하고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현재 상황은 패가 좀 일단 엔비디아에서 브로드컴으로 많이 넘어왔다. 근데 엔비디아 주가가 또 최근에 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많은 어떤 분들은 이게 또 기회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주도를 할 것이고 또 매출 블랙엘이라든지 루빈에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면 또 이걸 또 안 살 수가 없으니까 네. 또 매출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결국 주가라는 것은 기대감이잖아요. 성장이 얼마 할 것이냐. 근데 일단 엔비디아는 3조 달러는 안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브로드컴이 2조 달러까지 갈 수 있는가, 3조까지 갈 수 있는가는 더 지켜봐야겠죠. 그렇군요. 이 브로드컴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좀 시켜주시죠. 이 회사가 이 아시아 기업인지 미국 기업인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텐데 분명히 왜 이 회사는 코드명이 AVGO인가를 하실 거예요. 근데 왜 회사 이름은 브로드컴이란 말이에요. 이게 미국의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아시아의 아바고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제가 예전에는 두 회사를 다 기사를 써봤고 출입해 봤었는데 각자 보도자를 보내왔던 기업인데 어느 순간 이게 하나를 합쳐져 버렸어요. 근데 뭐 그 과정에 보면은 이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워낙 많은 기업을 인수해 가지고 지금 하나의 통합 기업이 되어 있지만은 핵심은 1991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기업이에요. 네트워크 관련 기업이에요. 네. 네트워크 관련된 통신용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고 또 아바고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아바고. 이 회사가 싱가포르 근처에서 그러니까 유통을 하는 회사, 반도체 유통업체. 반도체는 제조하는 회사가 있는 게 아니라 유통을 하는 회사가 또 중요해요.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데 많이들 모르세요. 그런데 이 회사가 어느 순간 또 HP에서 그러니까 휴레패커드죠. 그래서 에질런트라는 또 기업이 분사를 했어요. 그 기업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반도체 기업으로 스타트를 해요. 변신을 했어요. 그리고 2016년에 다시 브로드컴을 인수를 해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반도체 기업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지금도 네트워크 관련 반도체 칩이 제일 많다 보니까 그쪽에 주력을 보여야 되지만 이제는 점점 AI 쪽으로 반전하고 있다고 봐야죠. 인수한 기업들이 뭐 대단해요. 뭐 LSI 로직스, 뭐 CA 테크, 그리고 뭐 시만텍 보안, 네. 뭐 좀 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VMware도 있고 이게 반도체와 뭐 소프트웨어 뭐 이거저거 가리지 않고 다 인수한 거예요. 대부분은. 심지어 트럼프 일기 때는 퀄컴을 인수하려고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퀄컴 인수하려다가 실패를 했었죠. 네트워크 반도체도 있는데 통신 반도체 갖다 붙이고 하면은 정말 지금 생각하면 퀄컴까지 붙었으면 정말 대단한 회사가 됐었을 텐데 퀄컴은 또 별도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퀄컴을 왜 인수를 못 하겠냐면은 트럼프가 아까 이 회사가 아시아에서 출발했다 그랬잖아요. 이 중국계 자금이 들어왔을 수 있다. 중국계 배경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투자를 못 하겠어요. 중단시켰죠. 그래서 그렇죠. 결국 퀄컴은 지금까지 홀로 남아 있는 것이고 뭐 다시 또 인텔 인수하네 만에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가 결국 본사를 싱가포르에서 미국으로 네. 저기 옮겨가지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쪽 옮겨서 완전히 미국 기업으로 다시 또 돌아섰어요. 어차피 출발은 미국 기업이고 아시아 기업하고 합병을 했지만은 아시아에 본부를 뒀었는데 완전히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반도체 사업하려면은 내가 이게 미국으로 완전히 국제 세탁을 완전하게 해놔야겠구나는 걸 CEO가 판단을 한 거죠. 그렇죠. 네.
다시 트럼프가 됐으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 브로드컴의 그 CEO도 보니까 그 아시아계더라고요. 이분이 혹탄? 네, 혹탄 CEO인데 네. 지금 뭐 업계 최고 미국 뭐 CEO 중에 뭐 가장 연봉이 높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이 말레이시아 출신 중국계 분인데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를 준 거는 다 중국도 중국계 있죠. 사람들이잖아요. 중국 자본이 많죠. 예. 뭐 말레이의 뭐 토종 분들이나 분들은 별로 이렇게 정치는 잡을 수 있지만은 중국계는 정치를 못 하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다 이제 나가게 되죠. 근데 이분도 말레이시아 출신이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싱가포르 쪽에서 이제 비즈니스 했는데 아바고가 에질런트 인수를 합병하고 하면서 사모펀드들이 들어와요. 이제 사모펀드가 들어오면 대충 감이 오시죠. 경영권이 바뀌면서 외부에서 또 경영자 하나 모셔올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이 혹탄이라는 CEO가 취임을 해가지고 거의 지금 이제 한 20년 가까이 이제 경영을 해오고 있죠. 사모펀드가 있으니까 거기에 중국 자본이 또 들어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의심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털어내야 되니까 이제 미국으로 또 회사도 이전한 거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어쨌든 다 중국계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게 보니까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이 좀 전에 중국계가 휩쓸고 있네요.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상위 세 개가 다 CEO가 중국계예요. 응? 이거 그리고 지금 아시아 쪽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있잖아요. 뭐 TSMC는 대만, 브로드컴은 뭐 미국으로 이전했다지만 어쨌든 싱가포르 기반 자체가 원래 싱가포르였던 회사고 엔비디아는 뭐 미국 기업이지만 대만에다 엄청나게 힘을 실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겹겹이 중국계 기업들이 하나 또 저기 대단한 분이 들어와서 이제 먼저 뭐 엄청난 코드가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그 이분이 우리하고도 좀 인연이 있어요. 혹탄이라는 이 CEO가 연초에 카이스트에서 명예박사 수여식을 했는데 이분이 소프라노 조수미 씨하고 같이 학위를 받았어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과거에 카이스트 총장 자문위원회로서 해서 해외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번에 카이스트에서 명예박사 학위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TSMC나 엔비디아나에 비하면은 그래도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인연을 좀 잘 비즈니스적으로 잘 살리면 또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요새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전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저도 기사를 썼지만은 모리스 창 TSMC 창업자 애초부터 삼성의 적대심이 굉장히 많은 분이란 말이에요. 삼성을 적대시하고 삼성을 이기겠다고는 입념 하나로 여기까지 오신 분이고 과거에도 삼성이 애플 칩을 생산하는 계약을 했을 때 왜 우리가 이걸 못 따고 있냐 해서 뭐 일을 갈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해서 결국 그 계약을 따냈고 삼성은 지금 애플 칩을 하나도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하고 인연이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또 좀 이 기업과는 좀 친하게 지내고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인터뷰하면서도 들었었는데 우리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하고도 관계가 좋다고 해요. 이 고동진 의원이 삼성 출신이잖아요. 특히 삼성 통신 출신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통신용 통신용 반도체가 많다 그랬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거래 관계가 옛날에 많으면서 그랬는지 두 분이 좀 관계가 좋으신가 봐요. 고 의원 집에 가서 식사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좀 걸 이용을 해서 사실 뭐든지 인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인맥으로 좀 한번 좀 우리가 접근을 해서 좀 우리하고도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것을 잘 한다면은 또 한국에도 또 새로운 또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또 기대도 해봅니다. 그렇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할까요? 야, 그렇죠. 뭐 이 브로드컴에 대해서 뭐 우리 시청자들께 좀 해서 이해를 좀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내년에도 또 이런 또 스타가 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잘 지켜보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시죠. 네, 그러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